여러분, 한때 황제주라고 불리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인데요. 코스닥 정상에 우뚝 섰다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추락해버렸죠. 오늘 이 극적인 사건, 그 전말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6년 3월 말 주가가 11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60만 원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대체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갑작스러운 붕괴는요,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완력한 폭풍처럼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여러 위험 신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죠. 그럼 먼저 이 거대한 드라마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때는 2026년 3월, 삼천당 제약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엄청난 소식을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이 회사는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영광은 정말 짧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최고점에서 40% 이상 폭락했고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신화를 무너뜨린 5가지 결정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블록버스터급 미국 계약인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수익의 90%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조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시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 단서는 규제 당국의 경고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불성실 공시 딱지를 붙였어요. 왜냐? 아주 중요한 사업 내용을 정식 공시가 아니라 그냥 보도자료로 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적신호였던 거죠. 셋째, 바로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 계획입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날 CEO가 개인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무려 2,500억 원어치 주식을 팔겠다고 발표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이 회사 사장마저도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 신호로 읽은 겁니다. 네 번째 단서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R&D의 역설입니다. 회사는 15조 원짜리 시장을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국내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은 딱 한 명이었고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괴리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단서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바로 품질 관리 문제입니다. 안약 포장에 엉뚱한 제품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발암 우려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기본 중에 기본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과연 세상을 바꿀 신약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밖으로 드러난 단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서 내부의 돈 흐름을 직접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2025년 실적 자체는 꽤 좋아 보입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고요. 심지어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장부상의 이익이 전부는 아닙니다.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는 현금 흐름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니 회사가 심각한 현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두 숫자가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물건을 팔고 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평균 87일, 거의 석 달이 꼬박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올해 갚아야 할 급한 빚이 얼마냐? 무려 330억 원이나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돈은 천천히 들어오는데 빚 갚을 날은 코앞에 닥친 상황. 이게 바로 회사가 처한 현실이었던 거죠. 이렇게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회사도 마침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회사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 FDA, 즉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던 공식 서류를 직접 공개한 거죠. 핵심 기술이 가짜 아니냐는 시장의 가장 큰 의심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면 돌파하려 한 겁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CEO는 2,500억 원 주식 매각 계획을 완전히 철회했고요.
앞으로는 투자자들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 전문적인 팀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와 회사의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리고 앞으로 펼쳐질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부풀리는 홍보가 증거를 대라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크게 3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들려올 임상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뉴스가 아니라 실제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규제 당국은 뭐라고 하는지 같은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의 진짜 운명은 바로 그 숫자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소동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낸 치명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은 다음 증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